한혜진은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침 루틴은 고등학생처럼 정확했죠. 샤워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아빠, 아침 드세요. 예진이 식탁에 토스트와 따뜻한 우유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만수는 이미 경비원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앉아 있었어요. 65의 나이에도 어깨는 여전히 고닫고 다림질이 잘 된 셔츠는 그의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었죠. 우리 딸이 또 일찍 일어났구나. 고생이 많아. 만수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이 예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죠. 아빠는 언제나 저보다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예진이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실제로 만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볍게 체조를 하고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돌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예진은 중견기업 기획팀에서 일하는 당찬 여성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줄곧 이 회사에서 일해왔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랑은 무엇보다 아버지였죠. 혼자서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그런데 예진아, 오늘 재훈이랑 만나는 거지? 만수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최재훈은 예진이 3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였어요. 31살의 그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예진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만큼은 확실했죠. 네, 오늘 점심에 상견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예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재훈과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이제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치르는 일만 남았죠. 점심시간에 재훈과 만난 예진은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고 말했어요. 재훈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예진은 그저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훈의 어머니 윤영경이 까다로운 성격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진은 자신 있었어요. 정성껏 준비하면 분명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예진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만수는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예진이 알아차리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딸만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로서 이제 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과 동시에 딸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최재훈의 어머니 윤영경은 아들의 결혼 소식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56의 나이에도 여전히 야무진 그녀는 늘 아들의 장래를 걱정했죠. 재훈이 다니는 작은 회계사무소의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재훈아, 그 여자의 집안은 어떻다고 했지? 현경이 저녁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재훈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질문에 고개를 돌렸어요. 예진이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경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물론 이미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딸을 대학까지 보내셨으니 괜찮은 분이시겠지.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현경은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예진이 아버지가 일하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예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미리 보고 싶었던 거죠.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다리니 오후 2시쯤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 사람. 단정한 경비복을 입은 한만수의 모습이 현경의 눈에 들어왔어요. 현경은 재훈이 보여줬던 예진 아버지의 사진 속 인물과 일치한다는 걸 금세 알아챘어요. 정말 경비원이구나. 현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한만수는 주민들에게 언제나 정중하게 인사했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보냈어요. 그의 친절한 모습을 보며 몇몇 주민들이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영경의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아들의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에이, 재훈이 얘는 참. 어떻게 아버지가 저런 일하는 집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윤영경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재훈이 대학 졸업 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로서 결혼을 통해 아들의 인생이 나아지기를 바랐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거든요. 그날 밤 재훈이 집에 돌아오자 윤영경은 아들을 불러앉혔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진네 집안을 비하할 수는 없어서 돌려서 말했습니다. 재훈아,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집안끼리 어울려야 하는 거고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란다. 재훈은 어머니의 진의를 알아차렸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예진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 후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진이 상견례 날짜를 확정하자고 연락했을 때 윤영경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진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재훈 역시 어머니와 예진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윤영경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거든요. 재훈은 예진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상처받을 예진의 모습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상견례가 미뤄지자 예진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훈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봤지만 그는 계속 애매한 대답만 반복했어요. 재훈아, 우리 부모님들 언제 만나실 거야? 예진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재훈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우리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조금만 기다려줘. 예진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윤영경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예진 씨,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약속 장소는 재훈이 사는 동네 근처 카페였습니다. 현경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현경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예진을 맞았어요. 예진 씨 앉아요. 커피는 제가 시킬게요. 윤영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경비 일하신다던데 솔직히 이 결혼 환영할 수가 없네요. 예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윤영경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진 씨, 알다시피 우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재훈이는 뒷바라지 잘해줄 처가를 만나야 해요. 그래야 아들 장래도 밝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윤영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진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예진을 더 분노하게 만든 건 자신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해 오신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 존경하는 아버지를 직업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재훈이 어머님, 아버지의 직업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아버지는 정직하게 일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예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윤영경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결혼해서 애라도 생기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재훈이도 아직 불안정한데. 예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윤영경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예진 씨도 현명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우리 재훈이 앞길을 막지는 말아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예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만수는 딸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금세 알아챘지만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딸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로부터 오늘 있었던 일을 들었다는 재훈은 당황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예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 내가 잘 말해볼게. 하지만 예진이 원한 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재훈이 어머니 앞에서 자신과 아버지를 제대로 지켜주길 바랐는데 그는 여전히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재훈 씨,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제대로 말리셨어야죠. 예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재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예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동안 예진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훈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를 느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딸의 모습을 지켜본 한만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한만수는 예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예진아, 오늘 아빠랑 같이 나들이 할까?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할 것 같아서. 예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한만수의 얼굴에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예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았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아빠? 오랜만에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해보자. 예진이 기분 전환도 시킬 겸. 한만수가 택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예진은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이런 곳을 선택한 게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배려라는 걸 알았기에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예진과 한만수는 1층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로비 한쪽 라운지 소파에 앉아 있는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예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영경과 재훈이었어요. 그들 앞에는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고 분위기로 봐서는 맞선 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예진은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재훈이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보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만수 역시 상황을 파악했지만 딸을 위해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영경이 먼저 예진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뻔뻔함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윤영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진에게 다가왔어요. 어머,
예진 씨 여기서 또 보네요. 윤영경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진을 비웃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오늘은 아버님이랑 호텔 구경 오셨나요? 그 말 속에는 분에 넘치는 곳에 왔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예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호는 예진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는 일어나서 예진에게 다가왔지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진아, 이건 됐어요. 예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재훈의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들을 마음도 없었거든요. 한만수는 조용히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호텔 로비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한만수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는 이 호텔의 지배인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직접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만수에게 향했어요. 윤영경과 재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김 지배인. 오늘은 사적인 자리라서요. 한만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정 회장이었어요. 그는 한만수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수야, 저녁에 온다고 들었는데 로비에서 만나게 되는군. 이분이 그 유명한 따님이신가? 정 회장은 예진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어요. 예진은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윤영경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던 한만수가 호텔 지배인과 대기업 회장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재훈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낮에는 딸과 오붓한 시간 좀 보내겠습니다. 오, 그래. 그럼 오늘 저녁 행사는 참석하는 거지? 창립 멤버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데. 정 회장의 말에 한만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겠습니다. 예진이도 함께요. 예진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창립 멤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궁금해졌거든요. 한만수는 딸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윤영경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했어요. 저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실례를. 하지만 한만수는 윤영경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예진의 팔을 살짝 잡으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예진아, 우리 들어가자.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궁금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은 예진은 참았던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로비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평생 경비원으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가 호텔 지배인과 대기업 회장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본 것은 꿈 같은 일이었어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한만수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진아, 아빠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사실 아빠는 예전에 정 회장과 함께 이 그룹을 일으킨 창립 멤버였단다. 예진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의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도 그 회사에? 아니야. 아빠는 15년 전에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어. 그때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였지. 한만수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변화시켰던 시절을 떠올렸거든요. 내가 15살 때 기억나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를 금수저라고 부르면서 괴롭혔던 일 말이야. 그때 친구 어머니들도 너를 이용해서 아빠한테 부탁하려고 했었잖아. 예지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지위 때문에 진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느꼈을 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아빠는 그런 내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모든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주소도 친한 지인 명의로 바꿔서 조용히 살기로 했단다. 한만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자신이 왜 경비원 일을 선택했는지,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왔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 이름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아빠는 그냥 조용히 내 그림자가 되어주고 싶었어. 예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였지만 이런 희생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여기에? 오늘이 그룹 창립 30주년이야. 창립 멤버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어서 오랜만에 예진이와 함께 나들이도 할 겸 나온 거야. 한만수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진은 이제 충분히 성숙했고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예진아, 미안해.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서. 예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할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아버지를 둔 것이 더욱 자랑스러웠거든요. 레스토랑에서 나온 예진과 한만수는 다시 로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윤영경과 재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까의 맞선 상대방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고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영경은 예진과 한만수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급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앞서 보였던 거만함 대신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윤영경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예진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재훈도 예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예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훈 씨,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예진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보자. 오늘 일은 어머니가 갑자기. 그만해요. 예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재훈의 변명을 들을 마음도 들어줄 이유도 없었거든요.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죠. 예진은 윤영경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은 제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죠. 그런 분과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윤영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예진의 말이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속물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재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저와 아버지를 모욕할 때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오늘은 다른 사람과 맞선까지 보셨고요. 재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예진의 지적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는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했고 결국 둘 다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저와 제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말이에요. 예진의 말에 한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이렇게 당당하고 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예진은 마지막으로 재훈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영경은 뭔가 더 말해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예진과 한만수는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거든요. 예진아, 가자. 한만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호텔 밖으로 나온 예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비록 결혼은 무산되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날 저녁 창립기념 행사장에서 예진은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만수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행사에 참석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만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존경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때 만수 씨가 아니었다면 회사가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진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부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만수는 오랜만에 입었던 정장을 벗으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땠어, 예진아? 아빠가 어색했지? 전혀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요. 예진의 대답에 한만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 자신의 과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시고. 무슨 소리야? 아빠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단다. 한만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한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진은 이제 충분히 성숙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고 판단했거든요. 아빠도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더 이상 저 때문에 참지 마시고요. 예진의 말에 한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다만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봐도 될 것 같네. 그날 밤 한만수는 오랫동안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들을 꺼내봤습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고급 원단의 감촉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친숙하기도 했어요. 며칠 후 예진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결정했거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만수 역시 경비 일을 그만두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쌓아둔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저녁 부녀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과 같은 동네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예진아, 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한만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진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내셨으니까요. 부녀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두 사람 모두 깨달았거든요.